안녕하세요 서린이들, 리우예요. 오늘은 삼성동에 있는 스시유리에 왔습니다. 스시유리는 스시산원에 계셨던 손승현 셰프님이 이번 연도 1월에 삼성동에 새롭게 오픈한 곳입니다. 런치 8만원, 디너 17만원으로 가격대가 상당히 있는 곳이죠. 삼성역에서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고 차를 가져갈 경우 발렛을 맡기면 되는데 발렛 부스가 스시유리에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차이 797로 가셔서 맡기면 돼요. 스시유리는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리는 백합이라는 뜻인데 백합의 꽃말이 마음에 들어서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내부는 기역자 카운터석으로 8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스시유리 하면 이 에르메스 접시로 유명하죠. 이건 초밥 플레이트로 사용될 겁니다. 밑반찬은 무, 우엉, 상추줄기, 장아찌 3종과 생강절임입니다. 첫 번째로 나온 이것을 저는 당연히 따뜻한 계란찜이겠거니 하고 먹었는데 아니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리고 계란찜도 아니어서 당황했습니다. 셰프님께 뭐냐고 여쭤봤는데 감자와 콜리플라워를 갈아서 만든 스프고 여름이라 차갑게 내줬다고 합니다. 트러플 오일과 통후추 그리고 찹쌀튀김을 넣어서 풍미와 식감을 다 잡았어요. 캐비어와 연어알을 곁들인 연두부입니다. 캐비어와 연어알 둘 다 톡 터지는 짭짤한 맛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로 간을 했기 때문에 한 입에 털어 넣으면 됩니다. 짭짤한 두부 맛이에요. 다시에 데친 아스파라거스, 무화과와 시금치 소스, 맨 위에 밤조림까지 올라간 음식이 나왔습니다. 원재료들의 맛을 잘 살렸네요. 아스파라거스는 데침 정도가 좋아서 씹을 때 채즙이 터지는데 오랫동안 채소에 굶주린 제 몸이 좋아하더라고요. 저 밑에 깔린 검은색은 염장된 다시마이고요. 위에는 광어회와 시소잎이 뿌려져 있습니다. 회는 참 쫄깃했고 짭짤한 다시마와 소스 덕에 감칠맛이 올라가면서 회의 단맛을 느끼게 해줘요. 마지막은 시소향이 돌면서 향긋하게 마무리됩니다. 진심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리비가 나왔습니다. 위에는 우동 먹을 때 많이들 뿌리셨죠? 고추, 후추 등 7가지 재료로 만든 일본 고유의 향신료입니다. 향신료를 많이 뿌려서인지 간이 좀 세긴 한데 역시 맛있네요. 볏짚의 훈연한 남해안 생참치입니다. 폰추 소스로 간을 해서 와사비만 살짝 올려 먹으면 돼요. 위에 마와 실파, 어린 새싹도 있어서 살살 흐트려서 같이 먹으면 됩니다. 참치는 많이 씹지 않아도 금방 사라져 버리는데 무절임과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문어조림과 유자 껍질의 조합입니다. 유자 향이 기분 좋게 나고 문어조림의 간도 좋았습니다. 문어의 식감은 야들야들하지는 않고 좀 묵직한 식감이에요. 저는 문어를 씹을 때 치아가 슥 들어가게끔 양념에 푹 절여진 야들한 식감의 문어를 좋아하는데 유리의 문어는 뽀빠이 문어였나? 아니 꽉 찬 단단한 식감이었습니다. 전복 내장 소스와 찐 전복입니다. 전복과 와사비를 잘 섞어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내장 소스는 좀 건조한 느낌이었지만 내장의 비린 맛은 많이 제거했고 고소한 맛을 살렸습니다. 전복은 아주 잘 쪄서 맛있네요. 장어구이입니다. 옆에는 소화를 돕는 매실을 다져서 냈고요. 바로 구웠는지 꽤 뜨거운데 뜨거울 때 먹으니 더 맛있네요. 장어 겉면에 묻은 양념이 불에 타면서 눌게 되는데 그래서 양념의 맛이 배는 더 진해집니다. 살도 부드럽고 좋네요. 중간에 자연산 송이가 들어간 맑은 국 나오고요. 뭘 말려고 준비 중이신데 저건 정갱이 말이입니다. 시소 냄새가 강하게 나요. 정갱이의 비린 향에 대적할 최고의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적당히 기름지고 맛있었어요. 이쯤 되면 대체 초밥은 언제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스시유리는 본격적으로 초밥을 먹기 전에 간단한 요리가 많이 나오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제 기다리셨던 초밥 코스가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능성어입니다. 밥이 제 스타일이네요. 질지 않고 입에 넣자마자 부서지면서 밥알이 굴러다니는데 저는 이런 스타일의 초된 밥을 좋아합니다. 초의 간도 적절했고 능성어는 부드럽게 씹히면서 감칠맛이 도네요. 줄무늬 정갱이입니다. 서걱한 식감과 기름지고 고소하고 그냥 또 너무 좋다. 광어입니다. 초밥 위에 간장을 다 발라주시는데 저는 간장에서 매실향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매실이 들어간 거냐고 여쭤봤는데 아니래요. 여튼 광어도 숙성이 잘 돼서 쫀득하니 맛있었습니다. 양념한 참치 속살입니다. 지방 하나 없게 생겼는데 입안에서 기름기가 꽤 돌아요. 먹은 속살 중 가장 맛있는 것 같네요. 이어서 참치 뱃살을 썰고 계십니다. 바로 참치 뱃살 초밥이 나오죠. 정말 고소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횟감이 얇아서 그 점이 좀 아쉽네요.
이건 방금 나온 참치 뱃살 겉면을 살짝 토치한 겁니다. 고소함이 배가 됐어요. 연달아 기름기 많은 참치를 먹고 나면 이 무절임이 기름기 제거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무절임은 아삭한 식감은 아니고 좀 물컹해서 제 스타일은 아니었는데요. 식감을 제외하고 맛만 보자면 단짠 양념이 잘 밴 맛있는 무절임이에요. 중간에 트러플 소금을 뿌린 무화과와 채소튀김이 나옵니다. 이건 오크라 튀김이고 꽈리고추랑 비슷하지만 향이 덜해요. 무화과는 튀겨 먹으니 의외로 맛있네요. 역시 튀김은 뭘 튀겨도 맛있다 뀨. 강원도 거진항에서 온 성게소입니다. 녹진한 그 맛, 비린맛 없는 점도 진한 게장을 먹는 듯한 고소함, 역시 맛있네요. 아주 뜨겁게 나온 진한 된장국, 그리고 고등어 봉초밥을 방정맞게 기다리는 제 손. 엄청 바삭한 김을 두른 고등어 봉초밥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저때의 제가 표정 변화가 없네요. 네, 그래요. 그냥 고등어 향도 좀 나면서 들어간 재료들이 느껴지는 맛? 평범했던 것 같습니다. 다진 실파가 올라간 청어입니다. 청어의 장가시는 느껴지지 않았고 부드러운 식감에 진한 고소함이 예술이네요. 위에 올라간 실파가 느끼할 수 있는 부분을 잡아줘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단새우와 성게소의 조합입니다. 달달하고 찐득한 단새우와 고소한 성게소를 입안에서 막 굴리다 보면 제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너무 오버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만큼 맛있어요. 이제 헤어질 때가 왔죠? 장어찌엔, 코스 요리의 끝 장어초밥입니다. 양념이 너무 잘 돼 있네요. 마지막에 더 먹고 싶은 거 있냐고 물어보셔서 토치한 참치뱃살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한 번에 요청해서 헷갈리셨는지 그냥 참치뱃살이 나왔네요. 뭐 이래나 저래나 맛있으니까 상관없어요. 계란구이, 과일, 그리고 모나카 아이스크림까지 먹으면 식사 끝입니다. 이 모나카 아이스크림은 이 세상 바삭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삭한 식감과 차가운 아이스크림, 달달한 팥의 조화가 너무 잘 이루어져 있었어요. 마무리가 깔끔하니 너무 좋네요. 오늘은 이렇게 1인당 17만원이라는 고가의 초밥 코스를 먹어봤습니다. 재방문 의사가 있냐고 묻거든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음식은 맛있었어요. 재료도 더 고가의 재료를 사용하셨겠죠? 하지만 스시 요리하면 단번에 딱 떠오르는 음식이 쉽게 생각나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메뉴가 일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때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요. 또 이날 식사하면서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 부분도 좀 아쉬웠습니다. 그럼 제 통장을 텅장으로 만들어줄 다음 곳을 기대해주시고 오늘도 저와 맛있는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